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느 성도님이 자꾸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어느 날 은혜 받고 네.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셔서 네.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 되게 하신 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서 빠졌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주님께서 머리카락 세실 때 네.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머리카락 다 세시려면 힘드시니까. 네. 예, 근데 저희가 웃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외모나 학벌이 별로여서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성공을 못해야 하는 얘기들을 흔하게 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같은 때 제일 힘든 세대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청년 아닐까 세대. 싶습니다. 네. 특히 대학생들. 네, 대학생.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왔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장이신 허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열정.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장 허찬 목사. 그는 말씀에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며 학원 복음화를 목표로 온 마음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해마다 마지막 채플 시간에 학원 세례식을 진행하며 결신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는 올해는 370여 명의 결신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또 다른 선교지 대학에서 사명을 다하는 허찬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저희 백석예술대학은 9명의 전임 교목들이 계십니다. 생각이 어떤지 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읽지 못하면 교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들이 원하는 음악들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던지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또한 그 문화 콘텐츠를 통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나 그러신지 네. 청년 같은 분이 그냥 외모가 청년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기시는 백석예술대학교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백석예술대학교는 1983년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지금 한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기독교 명문 사학입니다. 네. 이름에서처럼 백석예술대학인데요. 예술과 문화 분야에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귀한 대학입니다. 지금은 10개 학부 네. 그리고 40여 개의 전공이 네. 있고요. 7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2년제 전공대학으로 네. 또 많은 지금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제대하신 분처럼 네. 박력이 막 넘치시네요. 근데 백석예술대학교도 특별하지만 네. 교목실은 더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가 좀 네.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예.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교목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열심 있는 대학도 있지만 상당히 교목실들 그리고 또 기독교 복음화에 대한 이런 사역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목실을 유명무실한 어떤 그런 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지금 많은 대학들이 교목실 그러면 목사님 한 분, 두 분만이 이제 상징적인 네. 자리를 하고 계시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 백석예술대학은 7천 명의 학생을 위해서 9명의 전임 교목들이 계십니다. 9분이나 계세요. 이분들은 그냥 목사님, 교목 이런 위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이분들이 정식 교수로 채용이 되셔서 9분께서 이제 학교에 늘 상주에 계시면서 네. 각 학과 학부를 담당하고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 것처럼 이제 각 학과학부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학과 학부도 담당하시고. 네, 학과 학부에서 이제 무슨 학과 행사 네. 그리고 또한 뭐 우리 디자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그리고 회화과 전시회 그리고 네. 음악회 네. 뭐 이런 뭐 뮤지컬 이런 공연에 모든 행사를 저희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MT 갈 때는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네.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학생들 상담도 하고 네. 학과 학부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학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네요. 교수님이자 네네네네. 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시네요. 네네네네. 그죠? 네. 9분의 교목 계신 가운데서 네. 실장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목실 행정 전반을 또 책임지고 교목실 사역 전반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깨도 네. 무거우시겠네요. 그 학교 현장에 계시면서 예. 요즘에 그 청년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도 말씀 나눴는데 네. 참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싶긴 맞아요. 한데 네. 지금 청년들하고 네. 우리 목사님이 학창 시절 때하고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으시던가요? 네, 네. 제가 그 9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제가 91학번 대학으로서는 91학번인데요. 그렇게 같은 안 학번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러게. 목사님. 내년에 좀 예. 되는 네. 저인데 그 저희가 아마 저희 때가 운동권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선배들이 모여라, 뭐 데모해야 된다, 학내 사태가 어떻다, 대자보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선배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도와서 뭐 이런 학내 분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시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네.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학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없으면 네.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뭐 이 세태가 그런 것처럼 예. 개인화되고 있는 어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 전공대학인데 네. 2년제 대학 그러면은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는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호해서 네.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과에 가서 공부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들로 이제 전문대학에 많이 그렇죠. 지원을 했다면 요사이 이제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예술대학이긴 하지만 네. 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과들이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네. 연기과, 뮤지컬과 이런 과들이 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얘기 그래서 들으니까. 실용음악과 보컬 네. 경쟁률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는 200대 1까지 200대 1. 200명 중에 한 명씩 학생들이 뽑히는 거예요. 네. 또 예전에는 이제 음악 한다 그러면 네.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고 뭐 좀 이건 요새 쓰지 않는 말이지만 딴따라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막 집안에서도 막 내놨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그런 레슨을 받고 음악의 꿈을 키우면 부모님들이 더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너의 꿈을 펼쳐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저도 예전에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음악하고 이런 거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좋아했지만 이렇게 막 억누르면서 지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면 네. 도전하고 네. 더 그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렇게 네. 젊은이의 모습들이 꼭 어떤 부분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그렇네요. 생각들도 해보게 네. 됩니다. 개방적이고 네. 자유롭고 예, 또 개성들도 강하고 개성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큰 게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좀 천천히 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IT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익숙할만 하면 또 다른 신문물이 네. 들어오고 네, 네, 저는 네.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요. 네, 네,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반응을 정말 빨리빨리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걸로 인한 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1, 2년 사이가 다르게 학생들의 어떤 생각 예. 그리고 문화 음. 그리고 생활 패턴들이 네. 놀랍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예전의 것들만을 고집하고 네. 예전의 어떤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어.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무슨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일부러 조금 더 챙겨보고 네.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맞아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읽지 못하면 교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예. 네, 아무래도 우리 요사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기성세대조차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세대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날 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에게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불안함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가장 많은 염려 속에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대가족의 첫째이면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우리 학우들이 대학생들이 1명 또는 2명 정도의 어떤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가정에서 자신이 받고 그리고 자기 위주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또 레슨 해주시고 또 학원 간다 그러면 새벽녘에도 학생들을 이렇게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대학을 거쳐서 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 문화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이 생각들, 용어들을 공부하면서 소확행 그리고 탕진잼 이런 말들을 어떤 말? 이런 말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소확행 뭘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네. 또 그래서 그리고 탕진잼은 이제 이렇게 어차피 큰 돈은 가지지 못할 게 확실하니까 지금 받는 아르바이트 비용, 지금 받는 조그만 돈들을 가지고 왜 우리 저기 5,000원짜리 마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탕진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탕진해서 소소하게.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살아야 다 쓸어담아 이런 거죠. 몇십억이 넘는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은 소유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많이 벌어봤자 그 장벽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벌은 돈을 여행에 쓰고 그냥 벌은 돈을 좋은 핸드폰 사고 그냥 벌은 돈을 좋은 노트북 사고 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한구석에 아프기도 하죠. 참 마음이 아픈 얘기 같기도 해요, 그죠? 참 지금 듣고 보니까 코로나 시대가 기성세대보다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더 불안하고 그렇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 속에 우리 지금 목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지금 학교 계신 건데 근데 목사님은 학원 선교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또 목사님이 될 결심을 언제 하신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네. 제가 학교에 오기 전까지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20살, 21살의 학생들을 가르치리란 생각을 정말 그랬어요? 꿈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꿈에도 한 적이 없었고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에 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신학도로서 목회를 꿈꾸고 또 신학 교수를 꿈꾸고 지내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 제 신앙의 배경의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에 저희 그 기독교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이세요. 어머님의 신앙으로 저희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저희 형님 그리고 저희 누님 저 이렇게 제가 3남매 중에서 자랐는데 저희 매형도 이제 그 의정부에서 10대직이라고 하는 기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원 목회를 하는 또 젊은 사역자고요. 한 가정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 젊은이 사역자가 둘이나 나온 그렇게 보면 축복된 집안이죠. 어머니께서 늘 제가 아마 저를 낳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교회를 출석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셔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얼핏 가지시기는 했었는데 신앙 없이 지내시다가 결혼하시고 저희를 이제 낳으신 후에 이제 새빵살이 하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인도로 교회를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저를 업고 이제
제가 이제 엎여 있을 시기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희가 자라는 동안 가정 예배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강조하시고 새벽 기도 가실 때마다 어린 저를 깨워서 지금보다 그때 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중고 12년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 항상 아침에 학교 나갈 때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일 때면 어머니가 제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예수님의 사랑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받고 아침에 학교에 가면 가끔씩 이제 뭐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은 친구들과 다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같이 때려주고 싶고 욕해주고 싶은 순간에 어머니가 아침에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유학하는 동안에도 신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면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어머님이요? 어머님께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한 번 쓰시고 성경 66권을 한 번 쓰시고 두 번 쓰시니까 이제 팔도 물론 아프셨겠지만 거기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3피를 끝내셨다고 성경을 3권을 쓰신 거예요. 글씨도 얼마나 또박또박 예쁘게 쓰셨는지 이렇게 3피를 하시고 늘 기도 생활하시고 하면서 정말 그 어떤 신학적인 스승보다 귀한 어머님을 믿음의 어머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가 부흥회 다니시고 구역 예배 다니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니까 늘 제가 어리니까 함께 늘 다니잖아요. 세트였군요. 예, 목사님은. 늘 이렇게 함께 다니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선포하시고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목사님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입시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고3 때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사고를 하나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좀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고3 초반에 이제 3월, 4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할 시기에 낙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2달여 정도를 입원 생활을 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학기 초에 고3 학기 초에 다치신 거네요. 네, 그때 이제 담당 전도사님께서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셔서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세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뇌를 쭉 당하면서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친 거에도 뜻이 있는 거지. 세뇌를 당해서 이제 2달 뒤에 이제 완쾌를 하고 이제 학교에 뒤떨어진 학업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또 그 조사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 수련회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고3이라 면제시켜줄 줄 알았는데 꼭 오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잊혀지지도 않아요. 8월 15일 이제 그 공휴일이니까 그날 학교 안 가니까 그날만 왔다 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 기도회 이제 수련의 마지막 밤 집회였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부르시는 그런 이제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회복 플러스 촬영하러 오면서 19살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49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방송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30년 만에 상을 주셨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공교롭게 19에서 49세로. 근데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19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유학을 가셨는데 좀 특이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석사 공부를 이어서 가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흠모하고 동경하던 이제 학자들께서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아공에 가면 이제 더 폭넓게 네.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또 이 지식들과 네. 이제 정보들을 얻게 되었어요. 유럽은 사실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들은 또 별도의 어학을 해야 하지만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라서 네, 네.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남아공이 가지고 있었던 또 역사들 또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 이후에 연구를 갔었던 신학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남아공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아공은 아프리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유럽 문화가 참 네. 많이 발달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신학교도 유명 신학교도 있고 또 선교지기도 하고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남아공 말로 들을 때하고 갔을 때의 차이점이나 충격 같은 거 뭐 네네. 인종차별도 좀 심했다면서요. 네네네. 인종차별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네네. 그 넬슨 만델라가 네. 이제 27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백인 정권이 물러나고 흑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1994년부터 이제 흑인 정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남아공 주변의 국가들이 그런 이제 내홍들을 겪으면서 네. 많은 부분 백인들의 이제 재산을 몰수하고 백인들을 이제 내치게 되면서 네.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가 부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인들 그리고 농장주들, 지주들의 재산을 이제 보장해주고 단 내가 시작하는 넬슨 네. 만델라가 시작하는 이 정부에 투자해다오, 도와다오.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과 죄들을 스스로 이렇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네. 우리가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어떤 넬슨 만델라의 이 배포 있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네. 남아공의 경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당히 안정되게 시작이 네.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면서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 남아공이 좀 도약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기를 좀 바랬지만 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고 네. 계속적인 또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금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아공이 랭킹 10위더라고요. 67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는 걸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최근의 문제지만 그 이전에도 또 인종차별의 문제, 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빈부의 격차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 예.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흑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네. 이전까지 이제 백인들이 해왔었던 모든 정치적인 흐름 그런 방향들을 다 바꿔버리게 되니까 네. 나라가 많은 혼란을 겪게 네. 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와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학교도 세우시고 그리고 빈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로서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곤 했었죠. 선교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또 성경학교도 인솔해보고 그리고 흑인 아이들과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협력 사역도 예. 적지 않게 감당했습니다. 모든 유학 생활이 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가도 안 힘들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네.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도 있다 보니까 또 치안 문제도 생기고 네. 좀 당황스러운 일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어떤 일이었던 건가요?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 섬겼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집에 돌아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고 옷장이 다 열려 있고 서랍장이 다 열려 있고 누가 봐도 이제 다 뒤져서 도둑이 뭔가를 들어오구나. 가져간 네. 그런 어떤 이 형편이었었던 어머,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는 랩탑 컴퓨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저희가 유학을 갔으니까 뭐 네. 유학생이 뭐 폐물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뭐 금은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감나가는 건 없었지만 일단 제 랩탑 컴퓨터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자료들을 혹시나 이제 컴퓨터가 손상이 되게 되면 자료들을 이제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거기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옮겨놓고 제가 이제 그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도난을 당해도 아무 일 없을 거라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그 도선생께서 깨알같이 다 알아서 외장 하드 2개와 제 랩탑 컴퓨터와 그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백팩에 제 여권도 있었는데 여권과 랩탑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야. 싸그리 돈 되는 거는 모든 걸 갖고 가셨군요. 그나마 돈 되는 것도 없었는데 싸그리 다 야. 저런. 도선생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네. 때였네요. 그리고 이제 논문도 잘 이제 그 박사 논문 계획서가 잘 써지지 않아서 제가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내가 더 이렇게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만만 하고 그냥 더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갈까라는 그런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나는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살던 이제 그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아파트는 아니고요. 한 1층에서 2층 단층으로 된 이제 집들이 이렇게 주택들이 쭉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인데 저희 집이 정 가운데 위치를 하고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 형태의 타운하우스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주변 이웃들이 듣고 그분들이 2만 원, 3만 원씩 모아 오신 거예요. 원래 그 저희가 살던 그 이제 타운하우스의 백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인종차별 시대 때 정권을 그런 어떤 쟁쟁하셨던 분들이라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하든가 친절하지 않거든요. 뭐 헬로우 뭐 인사하면 뭐 이렇게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그런 분들이 모아서 한 분이 이제 그 주민들 이름을 다 적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기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5만 원 되는 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돈이 딱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비용이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돈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공부 더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사인을 마치 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 비용으로 대사관에 다녀오고 여권을 새로 만들고 또 다른 후원자들이 또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힘을 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찔하셨겠다. 고맙네. 네, 그래서 저는 바다 끝에서도 그리고 땅 끝에서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그냥 이렇게 쓰여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아공에는 제 가족도 없고 친한 사람들도 없는 곳인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던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했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인사만 잘해도 사는 거지 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책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달에도 공부를 마치게 된 거예요. 그죠? 거기 계시는 동안에 뭐 전공 과목이랄까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공부한 내용은 뭐예요?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일은 놓지 않고 진행했었는데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이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이제 과목인데
그러한 이 조직 신학이라고는 학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나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그런 공부를 하는데 나와는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약 유학을 가게 된다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제가 전공을 바꾸어서 설교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설교학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이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은 오랜 동안 백인들이 주도하고 흑인들이 이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던 곳이라 이제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갑과 을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갑의 횡포 그리고 을이 당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분노들과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학 박사이고 설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해요? 손을 올려야 되나요? 내려야 되나요? 표정을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고 그런 것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될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목회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리로 오신 건가요? 일단은 그 실천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괜찮고 내가 소속된 교단에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조그맣지만 한 줄기 빛으로서 비춰주고 섬겨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단 신학교와 그리고 몇몇 신학대학원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학자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이제 신학자로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좀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학교마다 이제 시간 강사로 다니면서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이렇게 여건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시간 강사를 하면서 뭐 대리운전도 하고 트럭 운전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교회에서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어렵게 지내시면서 시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또 계속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이제 백석예술대학교에 갈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이제 이곳에 오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이제 교수로 목사가 오신 건데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들을 학교에 뭐 채플 예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 뭐 종목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학교에 와서 보니까 그 채플이 많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이렇게 의례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수업이 되어버려서 학생들이 많이 좀 싫어하고 기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처럼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생각하고 있기를 채플 그리고 채플을 생각하면 예배이기 때문에 뭐 사도신경도 하고 또 교동문도 하고 예전적인 요소들이 꼭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가운데 좀 이렇게 갇혀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우들에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채플에 앉아 있는 90% 이상의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불신자들이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네. 사들인데 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린 9분의 목사님들이 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확 한번 바꿔보자. 예. 한번 리뉴잉을 해보자. 어.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채플을 이제 완전히 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예.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설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성경의 예화라 할지라도 예. 학생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채플 설교 말씀을 아예 그냥 설교라는 말을 빼고 네. 우리 학우들이 목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자 해서 나 생각하는 시간 좀 오. 길지만 나 생시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이름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생시라는 타이틀을 두고 네. 이제 채플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번 이제 5일 동안 이제 하루에 4번씩 해서 20번의 채플이 진행됩니다. 7천여 명의 학생들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눠서 해야 되니까 예. 5분의 목사님들이 요일마다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각자 설교를 이제 주제를 맡아서 네. 준비를 하고 함께 5명이 모여서 네. 설교 원고를 만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설교학을 전공한 네. 이 설교 학자지 않습니까? 네.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개성 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미국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막 영국에서 해석학도 공부하신 아주 괴짜 목사님이 계신데 네. 이분도 자기 개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전에 교목실장님 하셨던 학생처장님 네. 목사님은 또 채플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또 그런 또 채플 전문가시고 네. 다 각자 나름대로의 칼라가 있으신 분들인데 다 자기 개성을 내려놓고 설교문을 모아서 네. 서로 토론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네. 의견을 주고 아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너무 설교 톤이다. 이건 네. 빼자. 이거는 넣어야 된다 해서 서로 월요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화수목금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듣고 네. 화요일 목사님이 나가서 또 나생시를 또 진행하시면 또 가서 듣고 또 서로 토론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아마 이렇게 설교 하나를 두고 5명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이 작업은 아마 한국 교회사야만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그 설교 외에 다른 또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는 그 실용음악과, 네. 그 교회 실용음악과, 뮤지컬에 지원한 아주 쟁쟁하고 멋진 그런 자원들이 풍성히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네. 이 진주들을 꿰서 뭐 만들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네. 하나의 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채플에 이제 이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적인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사도신경 그리고 교동문 뭐 이렇게 네. 예전적으로 갔다면 다 없어버리고 형식을 없애고. 찬양과 예. 나생시 딱 2개만 딱 넣어서 예. 모든 절차를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예. 찬양 부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그 쟁쟁한 우리 진주 친구들이 이제 매 주마다 매 일마다 멋진 콘서트를 15분에서 20분짜리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찬양 콘서트인 거죠.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을 이 시대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가요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청곡도 해요. 어머. 신청곡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네요. 반응을 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곡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네. 무대를 만들고 뮤지컬처럼 또 막 학생들이 연기를 하기도 하고 예. 하는 그러한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음악들을 만들고 거기에 찬양들을 심고 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던지고 그래서 어떤 이 뭐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뭐 이번 네. 주는 걱정 근심 뭐 그다음 주는 실질적인 뭐 거네요. 진로 네. 그리고 그다음 예. 주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그다음 이런 실질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좋다.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네. 나가는 메시지와 음악들을 준비하고 있죠. 연말에 무슨 뭐 세례식을 뭐 네. 한다고 그래요. 네네네네. 어떻게? 네네. 저희들 채플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15주차 이제 종강 채플 때는 네. 저희들이
이제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몇 명이나 세례 받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350여 명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 전에는 한 280여 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고 매년마다 그게.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네. 아주 복음에게 어장이네, 어장. 그러니까요. 네. 2년 동안은 저희가 꼼짝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들어야 되고 그렇죠. 졸업하기 함께 해야 위해서는 되고 또 이 기독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네. 졸업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2년 동안은 꼼짝 말아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아주 기회들을 야. 풍성하게 제공하고 이야. 있습니다. 1년에 200~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그러게요. 거는 그만큼 이 학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여실히 보여주시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 학원 선교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 300여 명에 넘는 학생들을 매년 이제 세례로 배출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다 한 명씩 다 맨투맨으로 세례 교육을 합니다. 맨투맨으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식은 결혼식이다.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끝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 이제 신앙 생활인 거죠. 네. 교회 생활을 하고 뭐 교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다투거나 서운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도 부부가 아웅다웅하지만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로하는 것이 또 부부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누차례 세례식은 결혼식이다. 결혼식만 하고 이혼하는 부부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지도를 받고 목사님의 지도하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제가 강조하죠. 그래서 저희 백석예술대학과 함께 위치해 있는 백석대학교회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수원에 삽니다. 네. 저는 천안에 삽니다. 저는 평택에 있습니다 하면 제가 최대한 네. 알아서 이제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바라기는 이런 정말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세례를 주고 배출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이 이어져야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그렇죠.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세례를 주고 졸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300명의 학생들을 다 컨택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는 아마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오랜 동안 학생들을 보고 양육할 수가 있지만 2년제 대학은 아무래도 학생 전환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손을 벗어난 학생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캠퍼스 사역이 학원 복음화 사역이 지역 교회들과 네. 연계가 되고 네. 지속성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았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목사님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래 아멘 그래야지. 막 그 학원의 학교의 예. 그 에너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앞으로 정말 학생들과 학원 선교에서 어떻게 쓰임 받으실까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뭐 계획이나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거 뭐 있으십니까 혹시? 네, 저희 백석예술대학은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제 문화 예술 분야의 네. 인재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안에 극작 그리고 공연 기획 그리고 연기, 뮤지컬, 실용음악, 교회 실용음악, 뭐 항공 서비스, 외식 산업, 유아교육, 관광, 사회복지, 외국어 예. 정말 많은 예.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가 뭐 공연을 기획하고 극작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무대에 올리고 또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독교 컨텐츠를 저희 학교에서 몇몇 교수님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네.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또한 그 문화 콘텐츠를 통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몇몇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예전에는 학생들 직업 선호도 조사하면 뭐 의사, 판사 이런 것들이 일이었지만 네. 요새는 조사해 보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맞아요. 뭐 이런 연예인. 방송, 연예인, 가수, 뮤지컬 이런 네. 쪽에 상당히 높이 랭크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백석예술대학에 많이 와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젊은 미래의 꿈을 네. 우리 학교에서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귀한 네.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주 박력도 넘치시고, 힘이 있으세요. 예, 네. 아주 참 넘치신 분인데 지금 그 젊은 우리 세대들, 학생들을 많이 걱정하는 그런 시대인데 네, 정말 이 교수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네. 우리 학교 목사님에게 박수를 막 보내주십니다. 진짜 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몫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꿈과 사랑을 펼쳐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보탬이 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